기소를 했는데 이걸 징역 6개월에 선고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 이 판결을 내렸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서 자, 이 법원 행정처장도 이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는 자,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박병곤 판사는 법관 임용 후에도 친민주당 성향을 드러내는 글들을 여러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 노무현 관련해서 과거에 탄핵을 했을 때 그 탄핵을 했던 정당 그 당시에 야당 포함해서 여당까지도 아주 험악한 소리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아주 잘못됐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고, 자,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거기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뭐, 이 눈물 이야기도 보였고, 그러니까 이 울분을 참고, 그 다음에 또다시 견디내고 기다리면서 감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박영선 전 의원, 이 서울시장에 보궐선거로 출마했던데, 거기도 낙선을 하자, 거기도 자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본인이 법복을 입고 난 이후의 일들이고 입기 전에도 이 사법부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에 와서 이 법을 공부한 이유가 사법부를 적화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또한 본인과 관련해서 이 지하도당에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다. 뭐 이런 글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공작원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용어들 이런 글들이 올해 38살 먹은 판사가 썼다. 그리고 과거에는 판사 되기 전에도 그런 지령문 뭐 이런 걸 썼고 판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는 이재명과 박영선 같은 특정인들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듯한 이런 글들을 올렸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판사로서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노골적으로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입니다. 이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은 김명수가 지명한 제청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은 자, 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쏟아내면 재판받는 당사자는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감스럽다 하는 국민의힘의 전주회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상환 처장은 2012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했듯이 지금 법관은 언제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이나 언동을 삼가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박 판사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상범 의원이 판사들의 SNS 사용 실태 등 윤리 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처장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상범 의원이 판사들이 특정 정치적 소신을 마음대로 내보여서 판결한다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 심각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상환 처장은 또 한 번 공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 처장은 다시 한번 판사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자, 법관이 아주 중립적으로 입장을 견제해두고 정치적 견제를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대법원에서의 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이 김상환 이 법원행정처장이 과거의 판결을 보면은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했던 당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가 바뀔 때가 되고 지금 후임으로 온다는 사람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 뭐 이 우파 성향이 강하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이 온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맞추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 자체가 김명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쪽이었는데 그런데 이 김상환 이 법원 행정처장이 과거에 내린 판결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김상환 판사는 당시 판결을 내리면서 노노 위정편에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공격한다면 그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 라는 문구를 인용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어준, 그 당시에 김어준의 항소심에서 언론 자유를 인정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 무죄 판단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이 침해하지 않은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 있던 조희연에게 벌금 250만 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서 그를 사실상 구제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보면 지금 우연히 일치는 모르지만 다 더불어민주당 또는 현재 야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김어준, 주진우 여기에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여기에 대해서도 자 아주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장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조희연도 그렇고 주진우도 그렇고 그리고 원세훈 그 당시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바로 법정 구속까지 시켰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했던 분이 지금 와서 이제 여기 박병곤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자, 공정성이 오래될 행동을 삼가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은 그렇게 하지 말고 판결은 그래 해도 된다는 말인지 정말 납득이 잘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김명수 편에 서서 잘 이 업무를 수행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박병곤 판사 이야기가 나오고 김명수가 곧 이제 9월달 되면 떠나니까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원 안에서도 묘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가 곧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우리법연구회나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김명수 측근을 벌리는 사람들 이제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대법원장 후보로서 추천한 사람들이 누가 오더라도 자, 김명수식은 이제 끝났다 할 정도로 아주 과감하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기울어져 있는 이 법원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인물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나서서 함께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어찌됐든 이 박병곤 부장판사 발언은 무조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동안 김명수 측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잘못됐다라고 발언을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달라져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법원인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박병곤 부장판사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사법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져 있고 잘못된 판결을 하거나 또는 뒤집어진 판결을 하거나 또는 거꾸로 판결을 해가지고 사법부 전체 위상을